2022년 6월 모평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문제는 2020년 6월 모평 38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정답률 약 40%의 킬러 문제로 문장 삽입 유형이에요. 문장 삽입 유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그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제시문 읽기입니다. 이 제시문을 읽고 내용 전환과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의 제시문 읽기입니다. 내용 전환이라는 건 앞의 내용과 해당 제시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드러나는 정보가 반대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 확인은 제시문 안에 지시사가 또는 대명사가 나온다? 그럼 분명히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접속사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까? However, but, otherwise 이런 것과 같은 단어들은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속사 부분은 내용 전환 부분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당 제시문을 다 읽었으면 두 번째는 지문 읽기입니다. 이 지문 읽기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단절된 부분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아무런 근거나 흔적 없이 정보가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가 앞서 읽은 제시문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 하면 되는데 이 논리적 단절을 찾는 게 보통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방식이지만 혹시라도 두 번째 단계까지 했으나 논리성이 무너지는 부분을 못 찾았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이 대체적인 지문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건 시간과 분석이 더 필요한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그럼 뭐냐?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까지 했을 때 그 두 번째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다시 제시문으로 올라갑니다. 이 해당 제시문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야 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지문 앞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하고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도 못 찾으면 해당 제시문을 하나하나 다 넣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오늘 풀어볼 38번 문제가 세 번째 단계까지 생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제시문을 읽고 지문을 읽는데 이 지문에서는 논리적 단절을 찾지를 못하고 우리가 다시 제시문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럼 한번 이 내용 분석이랑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뭘 한다고 했었죠? 제시문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내용 전환과 우리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 컴마 부분은 삽입되는 거예요. 삽입된 부분은 우리가 그냥 틈새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now more than ever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인 누가? 인간공학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information, 정보를 overload,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장 하나가 끝났어요.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끊어서 구조를 시켜놓은 다음에 해석을 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조금 더 쉬워져요. 다시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건 인간공학자들이 정보가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려움이 많다? 그건 뭐다? 정보가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부하라는 건 이 지도자들이 투입으로 초과가 되는 건데 이 어떤 투입이 있는지가 지금 또 삽입이 되어 있죠. 뭘 통한 투입이냐? 이메일이라던가 회의라던가 전화 통화 이런 걸 통해서 투입이 많아지면서 이 지도자들이 초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과가 되게 되면 distract, 뭐가 되고? 흐트러지고 confuse,
혼란스러워집니다. 뭐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인간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이메일이라던가 회의라던가 전화 통화를 통한 투입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초과가 됩니다. 근데 이 초과들은 생각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제시문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내용 전환 여부,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건데 이 아이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시사 대명사가 있나 하고 봤더니 the difficulty, 앞에 더가 나왔다라는 것, 앞에서 한 번씩 내용이 나왔다.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한번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지문을 이제 읽으면서 논리적 단절을 찾아내갈 겁니다. 명료성이라는 건 종종 어려운 것입니다. 리더들이 획득하기에 어려운 것이래요. 리더들이 획득하기에 명료성은 참 어려운 건데, 현재의 염려가,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현재의 걱정, 염려는 더 큰 것 같아요. 뭐보다 큰 것 같냐면 잠재적으로 더 큰 염려보다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더 큰 염려는 어느 쪽에 가 있냐면 lie farther away, 훨씬 더 먼 곳에서 놓여 있는 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래서 몇 가지의 본질상의 결정들은 present, 제시합니다. 큰 복잡성을. 그러니까 이 결정이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성의 많은 변수들은 합쳐져야만 합니다.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걱정들이 있고 이 걱정을 통해서 어떠한 본질상의 결정이 나올 건데 이 결정들도 너무 큰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야. 심지어 많은 변수들이 있어. 근데 리더들이 성공을 하려면 이 복잡한 변수들까지도 일정한 방식으로 합쳐야만 해 라고 설명하고 있죠. Alternatively, 또 다른 방식으로는 리더들이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Might be only fragmentary. 자, 단편적으로, 조각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정보가 단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데 뭐를? 그녀가 채우는 거예요. In the gap. 여기서 gap은 공백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이 공백을 채우는데 뭘로 채워버린대? Assumptions. 가정으로 채워버린답니다. 때때로 without, 뭐 하지 못한 채, recognize,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이 as such, 그렇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공백을 내가 추정, 내 가정으로 채운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채워버린답니다. 자, alternatively, 일단은 셈을 칠게요. and, 그리고 the merits, 여기서 merit는 가치의 형태로 해석할 겁니다. 그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가치, 또 본질상으로도. 이 본질상으로 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가치는 전형적으로 are not clear cut, 명백하지 않게 된답니다. 당연하죠. 단편적으로 정보를 나왔어? 합치지 않았어. 합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공백을 자기만의 가정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가정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결정들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stead, 대신에 이러한 결정들은 어떤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할당하는 거죠. assign, 할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weight는 무게감인데 어떠한 개념에서의 무게감을 할당한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요성을 할당하는데 어디에 중요성을 할당하냐면 competing, 막 싸우고 있는, 상충하고 있는 이익에 중요성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다? determine means 결정한답니다. 뭐를 기반으로 두고 몇 가지의 기준을 기반으로 두고. 그리고 이 기반은 어떤 predominant, 우세한 기준이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그 상충되는 이익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부과하고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러한 결정에서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as one of judgment, 어떠한 판단 중에 하나인데 of shade of gray, 회색빛 판단의 하나가 돼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as a better composer, 더 나은 작곡가인 거야. 누구보다? 브람스보다. 이런 식으로
회색빛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색빛 판단, 추정을 넣은 거죠. 어떠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합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베토벤이 더 나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해결점이 된답니다. 지금 방금 제시문 읽고 지문도 읽었는데 논리적 단절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료성이 리더들이 획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현재의 걱정들이 잠재적으로 앞으로 있을 더 큰 걱정보다 우리는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본질상으로 몇 가지 결정은 엄청 큰 복잡성을 가지는데 이 복잡성은 또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변수를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특정 방식으로 합쳐야 한다. 그렇게 합치지 못할 거라면 리더들은 단편적으로 이 정보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이 공백을 자기네들의 추정으로 다 채워버리는데 때때로 이걸 추정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채워넣게 된다. 이렇게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에 가치들이 본질상으로 명백하지 않게 되고 이 명백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상충되는 이익 간의 이 중요성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좀 더 이 시대에서 우세한 것 같은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베이스로 두고 결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회색빛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나아. 왜? 요즘 우세한 거에서 우리는 브람스보다 베토벤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토벤을 우세한 기준에서 둔 거죠. 그래서 더 낫다라고 여긴다. 논리적 단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제시문으로 올라가죠. 제시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시문을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제시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정보를 모으는 방향인지 단편적으로 나눠서 정보를 보는 방향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지문이 리더들이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를 모으냐 아님 단편적으로 나누냐 이 두 가지 형태가 서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시문 또한 해당 지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이라면 당연히 정보 모음과 분산 둘 중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해당 지문은 여러 가지 투입을 통한 정보의 과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과부하되고 리더가 그로 인해 투입이 초과된다는 의미는 정보의 분산보단 정보 모음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내려가 해당 지문의 정보 모음과 분산으로 크게 단락을 나눠볼게요. alternatively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지문 단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쪽 지문은 함께 모아야 하는 정보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문으로 살펴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 방식으로 모아져야 한다.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보가 있다. 변수들을 지금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함께 모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지문은 되게 단편적이고 이것들의 공백을 그들의 가정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지문은 결국 정보의 분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 제시문이 들어갈 자리로 선택할 수 있는 답의 범위는 1번과 2번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에서 봐줘야 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 the difficulty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에 대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쓰인 단어가 되겠죠. 그럼 우린 1번 앞 지문과 2번 앞 지문의 내용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1번 앞 내용의 지문을 보면 명료성은 어려운 것이다. 리더들이 획득하기에
이렇게 확실히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번 그 뒤의 내용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봤더니 본질상의 몇 가지 결정들은 엄청난 복잡성을 보여주고 그 복잡성에 대한 많은 변수들을 리더가 성공하려면 일정한 방식으로 모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합쳐져야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복잡성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앞내용, 2번 앞내용 모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주어진 제시문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이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건 인간공학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빈칸 추론, 문장 삽입, 문장 순서 계속해서 꼼꼼히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독해력, 논리력이 필요한 문항이에요. 이렇게 38번 문제를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항을 보고 해석하고 답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킬러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